머스크가 진짜 저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저렇게 올리고 정말로 저렇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머스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죠?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탄핵 반대 시위에 상당히 서프라이즈, 놀랍다. 여러분은 이제 지나간 걸 봤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PD님, 제가 머스크 거 제가 캡처한 거 좀 보여주세요. 아, 머스크가 글을 썼다고 해서 저는 뭔가 했더니요. 제가 직접 캡처했습니다. 아, 진짜, 저 보세요. 제가 직접 캡처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머스크가 진짜 저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저렇게 올리고, 정말로 저렇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머스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죠? 저거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제가 캡처한 건데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저거 어딥니까 위치가? 저거 광화문이요. 아, 광화문 진짜 멋있네요. 예, 어떠세요? 저거 보니까 기사.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알다시피 막 우주로 가는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을 해서 테슬라라는 그런 어떤 그 전기 자동차, 그다음 스타링크, 기타 등등 한마디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세계적인 국가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미국 출신이 아니라.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관까지 올랐죠. 장관까지.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는 머스크가 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아들인가요? 아, 트럼프 아들요? 네, 트럼프 아들인가가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대요. 그거를 보고, 저런 거를 동조하는 민주당은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머스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대한민국에 관심을 트럼프 아들이 아니고 딴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예. 트럼프 아들일 리가 없죠. 트럼프 아들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뉴스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되게 이 트럼프와 이제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도 되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선진적인 어떤 그런 기업 운영을 하는 분이신데요. 그런 분이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탄핵 반대 시위에 상당히 서프라이즈, 놀랍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가요, 이 탄핵 찬성이나 머스크 아들이래요. 트럼프 아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머스크 나이가 아들, 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머스크 아들. 여러분, 머스크 아들인가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머스크 아들, 예, 머스크 아들입니다. 그래,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인용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아들 아니라고 하죠. 정정합니다. 트럼프 아들 아닙니다. 네, 머스크 가짜뉴스 아들. 퍼뜨린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저기 있네요. 기사. 예. 네, 기사 보세요. 여자가 아니라고 그냥 안 넘어가. 머스크 저격한 트랜스젠더 딸. 그렇죠? 이거 딸이 왼수죠. 이제 저 정도 되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는데, 이 머스크가 올리는 사진을 보면 재미난 현상이, 지금 탄핵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시위를 하고 좌파들도 하는데 올리는 사진은 전부 우리 쪽 사진만 올려요. 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트럼프와 가까운 머스크가 우리들 사진만 올린다. 우리 자유파 집회 사진만 올린다. 그렇죠? 미국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는요, 트럼프 행정부 장관이 될 거죠. 근데 우리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3번 뉴스 보겠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대요. 왜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거는 독일 뉴스를 보다가 찾아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독일 쪽에 있는, 아니면 그쪽에서 좌파에게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죠, 정 변호사님. 네, 그렇죠. 거꾸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니까, 네. 현지에서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를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니까 또 아마 독일에서는 난리 날 만한 부분도 있는 거죠. 내정 간섭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또 그렇다고 머스크가 한마디 했다고 그걸 내정 간섭을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부가 시작되고 나면 취임을 하고 나면 많은 부분이 지금 희망적이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와우라고 한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뉴스들을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정부가 우파 정당에 우파 쪽에 관심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소식을 했고요. 그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 구호를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머스크가 이 구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희망 고문이라기보다는 외국의 뉴스를 봐도 이게 맞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7번 뉴스인데요. 이중구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윤석열 어디서 법을 배웠길래 저렇게 무식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이준규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해서 이 사람 누군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제학과 교수더라고요. 네. 근데 경제학과 교수가 지가 법을 좀 아나요? 저는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디서 법을 배웠기에 저렇게 무식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 본인이 적어도 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야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경제학 교수지만 너 사법고시 합격한 윤석열 너보다 내가 법을 훨씬 더 잘 알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준규 교수가 그런 역량이 있나요? 아니 근데 왜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자 이준구라는 사람이 한 거로 치지 않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일개 시정잡배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기에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제발로 걸어들어가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의 시대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까지도 불법이라고 하기는데 무엇을 법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적반하인가?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자기 성을 내며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과간이다. 평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자, 보세요.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이중구 교수가 했다고 빼고 그냥 얘기 들어보세요. 좌파들의 얘기를 그대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4번 뉴스, 유시민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광고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이거 빨리 할 테니까 나가지 말고 들으세요. 알부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마시는 알부민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제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기력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은 분 도움됩니다. 아투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됐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하세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고는 맛있어요. 4분 뉴스입니다. 네, 유수민. 윤체포 쉽지 않아 나 잡아라 하겠냐. 경험 많은 경찰에 맡겨라. 유시민은 왜 튀어나왔대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네. 지가 잡혀본 경험이 있나 보죠? 응? 그러니까 사람 잡는 거는 경찰이 최고다. 이제 이런 네네. 자기의 경험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뭐 공수처 같이 그런 무능한 조직 말고 예전에 자기를 잡았던 그죠? 그런 경찰이 나서면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댓글을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찰 특공대 헬기 투입한대요. 강제 체포한대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PD님 지금 혹시 무슨 그런 속보 떴나요? 아직 체포영장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댓글을 보면은 누가 혹시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사건이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사실은 불법이죠.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만약에 경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대통령을 네.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면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저는 헬기가 격추되는 상황도 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자기가 좌파고 우파고 관계없이 말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계엄으로 인한 이 탄핵 사태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직도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막 경찰이 쳐들어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막 끌고 나오는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가요? 눈꽃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파가 더 제대로 된 좌파라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가짜 뉴스에 현혹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11번입니다. 경호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있어요. 네. 네, 경호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있는데 헬기로 어떻게 하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도 너무 가짜뉴스에 현혹이 되면은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사람이 돼요. 자, 경호법 폐지한다는 건 사실이죠,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해외의 경우에도 별도의 조직인 경호처를 두지 않고 경찰이 그런 일을 만든 경우들이 이제 네. 일상적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경호처가 필요한 게 그 북한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 관계 문제, 이 갈등 문제와 안보적 위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나면 그러면 이 경호처 정상적으로 가야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자면요. 체포영장 아직 발부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너무 선동에 당하지 마시고요. 체포영장 아직 발부 안 됐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헬기 타고 와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경호법 폐지하겠다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체포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헌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방송 들었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헌재에서는요. 내란죄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단 있게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지금 되게 빨리 진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 변호사님 지금 일단 보시면 어떻습니까? 헌재에서. 예, 헌재에서 지금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공갈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우리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이런 얘기, 윤곽근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내용 중에 80%가 내란죄에 관한 건데, 내란을 없애면 이건 각하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또, 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봐라. 그때 국회에서 원래,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는데, 준비기를 거치면서 그걸 5개인가 하는 이렇게 헌법 위반 사유, 법률 위반 사유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7개인가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굳이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묻지 않고 그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이쪽에 민주당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암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내란이 핵심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헌재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은 헌재에서 입장에서는요. 조금 있으면 2명이 지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4월 18일이 되면 네. 그죠? 과거에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했던 두 사람, 네. 그죠?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두 그렇죠. 사람이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흥배를 포함해서 이 누군가는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빠지면 우리한테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명은 누가 임명해요?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임명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의 국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마 어쩌고 하는 그런 이상한 애도 같이 그냥 임명을 해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거꾸로
좌파의 논리대로, 민주당의 논리대로, 그래, 그러면 다 임명할게. 이렇게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댓글처럼 반드시 4월 18일 이후까지 버텨라. 그런데 지금 버텨야 되는 거네요. 당연히 버텨야죠. 진짜 버텨야 됩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든지,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든지 간에 반드시 4월 18일을 넘기기만 하면,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무조건 기각이다.